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저쪽에 G70, G80, GV70, GV80, G90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들을 모아놓고 이 차량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야 가성비 좋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G70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70이 2010년대 한 말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제네시스의 기틀을 닦았던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G70은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한 차량이에요. 이게 사실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서 호불호가 굉장히 크게 갈리는 편입니다. 일단 이 차량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면요, 제 옆에 있는 차량은 엔진 트림이 2.0 터보, 2.2 디젤, 3.3 터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제 옆에 있는 차량은 2.0 터보 모델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연식 변경을 하면서 2.0 터보가 사라지고 2.5 터보 트림이 새롭게 생겼죠. 2.0 터보하고 2.5 터보는 한 250마력에서 300마력 뭐 요 정도의 차이도 물론 있지만 2.0 엔진 자체가 현대자동차에서 주력으로 만들었던 엔진인 만큼 이런 여러 곳에서 범용성이 높기 때문에 2.0 터보 모델도 저는 나름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네시스 G70이 2021년도쯤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HDA 1 버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옵션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HDA 2 버전까지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앞쪽에 카메라가 없죠. 이때 당시만 해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넣지 않으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지 않는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범퍼 라인에 보면 에어 인테이크가 굉장히 과감하게 나와 있잖아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확인을 하자면 이 측면에서 봤을 때 휠 인치수가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은 19인치 휠로 들어갑니다. 어지간하면 이 스포츠 패키지가 선택되어 있는 차량들을 고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빨간색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 요 브렘보 브레이크, 요게 이제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추가로 이 LSD 차동 제한 장치까지 요 스포츠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요 G70이 이제 4천만 원 초반대 정도에 나오는 차량이다 보니까 컨비니언스 패키지라는 옵션을 넣지 않으면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수동 트렁크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벤츠, BMW, 아우디 다 통틀어서도 요 엔트리급 세단에는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애를 찾으면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요거 말고 실내에서 어떠한 것들이 변경되었는지, 어떠한 옵션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요, 제일 먼저 이제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들이 요 시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은 애들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고 하고,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라고 해요. 이게 스포츠 패키지가 400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것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시트부터 해서 레드 스티칭 들어가고 핸들도 약간 스포티하게 바뀝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구형 대비해서 신형이 당연히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기존에는 굉장히 작은 8인치짜리 들어갔었는데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10.25인치짜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 들어갔고 위쪽으로 썬루프 들어가 있고, 한 가지 더 들어가 있는 게 여기 통풍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제네시스 G80이나 GV70 이런 차량들은 깡통 옵션을 고르더라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네시스 G70은 옵션을 넣지 않으면 통풍 시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통풍 시트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을 고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후방 카메라만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네시스 G70이 출고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났고 주행거리도 이제 한 4만이 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이제 신차 출고가가 한 4천만 원 중반이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천만 원 후반까지 내렸습니다. 나름 감가도 꽤 많이 돼서 어느 정도 스포츠 주행을 즐기면서 프리미엄 느낌도 낼 수 있는 이런 차량이라서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이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엔트리급 세단은 독삼사의 엔트리 세단들을 약간 흉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서, 내가 조금 편안하고 약간 양탄자스러운 물렁물렁한 차량들을 원해라고 하면은 G70은 솔직히 별로 안 어울릴 수는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리고 요 다음 G80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도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고, 페이스리프트 버전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봐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 구형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형 차량들이 요즘 가격대가 좀 저렴해진 것들은 한 2천만 원 중후반대 요 정도까지도 내려왔고, 옵션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연식도 괜찮다라고 하면 한 3천만 원 초중반 정도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요 앞에서는 요 카메라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갔으면 저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때문에 이 범퍼 디자인이 조금 다른 형상으로 생겨져 있는 이런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어지간하면 G80은 중후한 멋을 뽐내려고 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굳이 스포츠 패키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 제네시스 G80을 좀 빠르게 보면서 정말 가성비 좋은 옵션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이제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죠. 어지간하면 19인치 휠까지 올라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뒤쪽은 지금 보진 않을 건데 뒤쪽에서 딱 확인할 수 있는 건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딱 확인을 하면 돼요. 그리고 실내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은 딱 몇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일단 시트, 지금 여기 보면 마름모 퀼팅 들어가 있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퀼팅 되어 있는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인지 2인지 보려면 여기 이 대시보드 트림만 보면 됩니다. 여기에 나무로 되어 있으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고 은색 플레이트로 되어 있으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인 거예요. 이게 가끔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그냥 여기가 이제 블랙 하이 글로시로 되어 있는데 보통 제네시스 G80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실내 인테리어도 좀 고급스럽고 뭐 이런 맛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지가 않으면 고급스러운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1 정도는 들어가 있는 차량들을 고르는 게 좋고요.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위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면은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퓰러 패키지 19인치 휠 올휠 드라이브에다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딱 요렇게까지가 진짜 가성비인데 사실 요 정도만 합해도 옵션 가격이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2열 컴포트 패키지도 들어가 있고 프리뷰어 전자제어 서스펜션 여기에다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까지 들어가 있어서 신차로 출고됐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7천만 원 조금 상회하는 그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던 차량이거든요. 그 차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차량이 4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연식도 있고 주행거리도 꽤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3천만 원 중반 요 정도의 근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옵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은 3천만 원 후반 정도에 가까워지고 옵션이 조금 빠지고 주행거리가 많으면 3천만 원 초반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근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나는 2.5 터보 말고 3.5 터보 들어간 애들이 좋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당연히 3.5 터보가 좋죠. 마력도 380마력이고 여기다가 6기통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행 질감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더 좋아지긴 하죠. 그런데 2.5 터보 엔진 대비해서 3.5 터보 엔진이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다 보니까 감가가 훨씬 더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2.5 터보랑 3.5 터보랑 그래봤자 기백만 원 정도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V6 엔진을 경험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3.5 터보를 고르는 것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GV70도 보면요, 제네시스 GV70도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냐 요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의 좀 장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요 휠을 보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 차량도 이제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GV70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휠이에요. 요게 이제 와플 기계처럼 생겼다 그래서 와플 휠인데 요 휠이 들어가 있으면 프리뷰어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이 LSD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됐다라는 것들까지 모두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GV70도 깡통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 되는 차기 때문에 뒤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지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GV70도 전동 트렁크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보면요, 여기 보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까지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시트의 색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빨간색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외관도 빨간색, 실내도 빨간색으로 깔맞춤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까지 올라오게 되면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가죽으로 도배가 됩니다. 이게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안 들어가 있으면 조금 저렴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근데 이런 실내 디자인 옵션이 하나라도 좀 들어가 있으면 실내 인테리어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는 것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 중에 하나는 요 스포츠 패키지를 넣게 되면 스포츠 휠로 바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휠이 기존 일반 휠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고르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 차량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파퓰러 패키지가 이때 당시에는 1이 있고 2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을 보면은 요 위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들어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봤을 때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하이테크 패키지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를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안 들어가 있죠. 이러면은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외관에 치중을 굉장히 많이 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인치 휠 들어가고 외관을 스포츠 패키지로 넣었고, 제가 봤을 때 GV70의 가장 가성비 좋은 옵션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패키지 딱 넣고 여기에다가 파퓰러 패키지 정도 넣는 게 제일 가성비 좋은 선택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GV70의 신차가가 6천만 원 정도 근접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딱 그 정도
정도 선에서 멈추면 제일 가성비가 좋은데 외관 드레스업에 좀 치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GV70이 어느 정도의 근황을 가지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연식이 한 4년 정도 지났고 주행거리도 한 7만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3천만 원 중반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퓰러 패키지에 스포츠 패키지 이 두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대략 한 3천만 원 중반 언저리의 근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GV80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요, 외관에서 봤을 때 이 카메라가 들어가 있으면은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휠 옵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죠.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으면은 휠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19인치 휠, 20인치 휠, 22인치 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19인치 휠의 단점이 뭐냐면 투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근데 한 가지 장점은 GV80은 어떠한 옵션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포함된다는 거는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뒤쪽에서 봐야 되는 건 사실 이제 전동 트렁크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사륜구동,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지 딱 요것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시트를 딱 봤는데 퀼팅도 없고 마른 모드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밋밋하죠? 요 정도 느낌이면 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V80에 딱 파퓰러 패키지랑 올휠 드라이브 진짜 정말 필요한 옵션들만 딱 넣어서 뽑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요렇게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도 거의 한 4년 가까이 되고 주행거리도 한 7만 킬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가격 가성비 자체는 현재 엄청나게 좋아진 상황이에요. 이 차량이 출고될 때만 하더라도 뭐 2.5 터보 엔진에다가 사륜구동 넣고 파퓰러 패키지 넣고 이러면 한 7천만 원 초반 정도에 뽑혔던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3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가까이 감가가 된 거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준대형에 해당하는 럭셔리 SUV가 3천만 원 후반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독삼사라고 할 수 있는 SUV들 X5, GLE 이런 차량들은 애초에 신차가가 막 1억 1천만 원, 1억 2천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감가가 되고 어느 정도 연식이 지났고 주행거리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보트도 6천, 7천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량들보다도 한 2, 3천 이상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지간한 산타페 정도 살 돈이면 제네시스 GV80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까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보증이 살아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진짜 3천만 원 후반이면 나름 가성비 있는 선택 아닌가? 제네시스인데? GV80인데. 오늘 이렇게 제네시스의 모든 차량들 G70, G80, GV70, GV80까지 어떠한 옵션이 가성비 있는 옵션이고 어떠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차량들이 출시된 지가 꽤 지나기는 했지만 대략 한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후반 정도까지 가격대가 쭉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네 가지 차량 중에서 어떤 차량을 선택하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저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